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5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6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무진월, 정축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정축이 됩니다. 오늘 명식은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이 어떻게 되면 중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일간과 원령을 대주에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과 원령이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인 나를 상징하는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격국과 사주의 용신과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글자만큼은 중복되고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들어두시는 것이 사주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병화를 설명했지만은 오늘 하는 정화도 일단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화는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지화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지상에 있는 불로 놓고 봤을 때는 등촉화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촛불. 제가 가끔 촛불을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촛불 같은 걸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제1간도 어떻게 보면 또 정화일간이거든요. 정화일간이 자월에 생해서 제가 수가 왕한 사주예요. 그래서 살중신경한 사주에 그래도 끄트머리에 인성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인성 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수를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도 살이 왕한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모닥불 피고 하는 거를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간 내지는 사주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선호도도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등촉화, 촛불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닥불도 해당이 되죠. 모닥불 같은 거, 뭐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불들을 다 정화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설명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화라 그랬죠. 병화는 태양화. 병화는 태양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스스로 발열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시사철 인성인 간목이 의 생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오히려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는 뭐 간목 같은 거 내지는 지지로 일목 같은 거 하나가 있는 것이 더 좋고요. 혹여라도 정화가 4월 내지는 5월에 태어나서 사주 전반이 화가 형성돼서 염상격이 되는 경우에도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사주의 격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염상격이라고 하는 전환격을 설명을 드릴 때 혹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적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화로서 스스로 발열하고 발광하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인성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인성인
목이 전혀 필요치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도 뭐 자월이라든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고 임수 7살이 왕해지게 되면 일단 반드시 또 인성이 필요하겠죠. 또 병화가 진월이라든가 수월이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추월이라든가 이럴 때 태어나서 토가 왕해지게 되면은 그 토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회강하게 되고 병화의 기운을 과절시키게 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는 그런 용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정화가 간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화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불꽃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띨감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불꽃을 지속적으로 정화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병화는 나는 스스로 발열하고 발광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과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제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어떤 병이 있어서 병을 구하는 약으로 목을 쓴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 스스로가 존립하기 위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는 4월, 5월에 태어나서 정화인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병화와 정화의 그런 차이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인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인성도 승목인 을목 내지는 지지로 묘목이 아니라 천간으로 간목 내지는 지지로 인목이 있는 것이 정화를 인정한다 그러죠. 병화의 불꽃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화가 간목이나 목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경금이 보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벽갑인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어떻게 벽자가 쪼갤 벽자죠.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댕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 성냥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작이 있어서 그 장작을 또 이렇게 에다 불을 붙여야지만 어떻게 돼? 불이 오래오래 탈 수 있는데 장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도 이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화가 태어난 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늦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이 진월이죠.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샘추위로 인해서 굉장히 좀 추웠잖아요. 그죠? 지금이 이제 뭐 늦봄은 아니더라도 이제 초봄 지나고 이제 중춘 정도 되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기운학적인 운기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벌써 2월달이 따뜻한 온기는 그때부터 벌써 사람은 춥지만은 벌써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은 벌써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는 벌써 꽃망우리가 벌써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맺히게 되고요. 진월인 늦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지금 벚꽃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진달래, 철쭉이 피게 됩니다. 가끔 이런 거 있죠. 철쭉과 진달래를 참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진달래하고 철쭉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저게 진달래지 저게 철쭉인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이파리가 나중에 생긴답니다. 다시 한번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이파리가 나중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쭉은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달래는 먼저 꽃이 피고 이파리가 목련도 그렇죠. 목련도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파리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달래는. 근데 철쭉은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 게 철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달래와 철쭉이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은 꽃을 봤는데 이파리가 같이 있다, 이거는 철쭉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꽃이 있는데 이파리가 없다, 이거는 진달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강화도 고려산이라는 곳에 이제 진달래가 이제 아주 붉은 빛을 이제 띌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벌써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4월에는 중순쯤 해서 이제 저기 강화도 고려산 한번 등반해서 흐드러진 진달래를 한번 만끽하고 올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 늦봄입니다. 늦봄. 그래서 이거를 개춘이라고 하죠. 개춘. 그 다음에 뭐 이거 끝 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춘, 저물 모자, 봄이 저물어 간다 해서 모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입니다. 토왕절. 그래서 진은 을개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진의, 이것도 써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을모, 개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토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을목은 역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중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의 본기는 진토의 본기는 무토이기 때문에 그때 토왕절에 해당이 되고, 진, 술, 축, 미, 월이 모두 토왕절이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진월에 해당이 되겠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왕절이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월은 또 오양이 진기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거는 원령을 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하지만 병화정화도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왕할 수밖에 없겠죠. 나름 임계수, 경신금, 가불목 자차도 상반월과 하반월에 따라서 그 용신 추용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진술축미월의 특징이자 좀 어려운 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진월을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고구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고구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입하가 되면서 여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고구절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절부터 어떻게 돼요? 고구 전까지가 상반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절부터 입하 전, 여름이 되는 4월이 되는 입하 전까지가 하반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해지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 개수, 무토가 이렇게 사령하게 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9일을 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3일을 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18일 이렇게 관정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을목개수가 관정하는 때가 이게 대략 12일 정도가 되는데,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그냥 10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묘월의 목광여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목광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절부터는 그야말로 무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토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요 선생님, 청명이 들어가면 토가 왕한 게 아니고 목이 왕한 겁니까? 아니죠. 청명이 가더라도 진월 자체는 토가 왕한 건 맞아요. 근데 토가 왕한 건 맞는데, 이전에 목의 기운이 딱 청명절부터 딱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운이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약간 오버랩,
서로 겹친다는 얘기죠. 토가 왕하지만 진월 자체가 청명부터 입하까지 토가 왕하지만은 그래도 을목 개수가 사령하는 10일 정도 안에는 토도 왕하지만 목의 기운도 같이 병존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구가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목의 기운은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100% 토가 왕한 계절로 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 딱 잘라가지고 고구절 이전에는 목의 기운이 토의 기운이 없어서 토가 약하고 그 다음에 고구부터 18일 동안만 진월로서 토가 왕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진월 한 달간은 토가 왕하긴 한데, 그죠? 을목이 사령할 때, 개수가 사령하는 때는 그래서 토가 왕한 중에 같이 을목 개수가 같이 왕하다라고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 있는 목왕 기운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목의 기운하고 병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구 후에 토가 왕한 것보다는 조금 그 힘은 좀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편제격으로 토가 왕하지만 그래도 청명 후 10일까지는 목의 기운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간목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구가 지나게 되면 목의 기운이 이제 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간목이 목의 기운 없이 재성만 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신왕 제왕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구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약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 진월 자체를 상반월은 토의 기운이 없다 내지는 토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 자체도 어떻게 돼요?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뉘앙스가 다르죠. 자,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의 기운이 있다니까요. 마치 묘월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글자가 진월이지만 목광 여기가 나와 있어 묘월과 같이 본다라고 하면, 묘월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경금을 먼저 쓰고, 그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금을 먼저 쓰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 다시 벽갑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묘월, 월의 사주보는 간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월도 상반월일 때는 마치 묘월과 동론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반월에 태어났다. 지금은 하반월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하반월이 되면은 목의 기운은 없어요. 그야말로 일간 정화에다가 토가 왕한 것이죠. 그러면 물론 오양이 쟁기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 세력이 없진 않지만은 토가 더 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화토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화토 상관격, 그죠? 여기에 다시 지지로 타 간지로 해서 토가 한두 점 더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하고 일간을 생주해주는 상관 폐인격으로 되어야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내지는 비견이나 겁재인 화가 있어서 일간을 방신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론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화가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약한 정화를 생조해주는 상관폐인격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얻은 상황에서 다시 경금은 나중에 보충적으로 경금을 보좌해서 벽갑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상반월이다 라고 했을 때는 먼저 경금을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쓰지만,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는 간목을 써서 토를 제하고요, 정화를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벽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요거는 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얘를 제해줘야 되는데 토를 제하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첩신되어 있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좀 원격되어 있는 것이 간목도 용도가 있게 되고 경금도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로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정화과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고요. 오늘은 아직 하반월은 아니고 상반월에 해당되는 때에 정화가 태어났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기 때문에 기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년에 진월이 되게 되면 갑기, 합토, 무토가 투출하게 되니까 무진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항상 기토가 기토년이 될 때는 항상 진월은 무토가 올라오게,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축일주가 되는데, 자, 이걸 놓고 보게 되면 진월에 토가 왕한데 다시 일지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토가 더 왕해지겠죠. 여기에다가 월간의 무토와 연간의 기토가 진축에 다 통근을 해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아주 태중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정리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진월에 상반월에 태어나 오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화일간은 토에 비해서 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상관, 식상, 왕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일간은 약하고 토인 식상이 왕하게 되면 이건 사주의 격국은 무조건 뭐죠? 상관격이 되겠지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간이 화니까 화, 토, 진, 상, 격이 되는 겁니다. 이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화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토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되겠죠. 자, 상관격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수목, 진상관, 그 다음에 목화, 진상관, 그 다음에 화토, 진상관, 그 다음에 토금, 진상관, 그 다음에 금수, 진상관, 이렇게 5가지 상관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금수진상관과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 요 2가지는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는 뭐냐면 관위요라고 했고요. 이거는 관이요, 밑으로 내려면 똑같고, 그 다음에 얘네는 어떻게 돼요? 관불견이라고 했어요. 관불견, 관성을 봐서는 안 된다. 관불견. 요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기 정리를 했어요. 자,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목진상관도 일간인 수가 약하고 상관인 목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도 화가 약하고 토가 왕한 것이고요. 토금진상관도 일간이 토가 약하고 상관이 금이 왕한 것이면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중에 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관성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금수진상관이나 목화진상관 같은 경우에는 금수진상관이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금수진상관이 되는 것이죠. 이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 관성은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해자월에는 춥기 때문에 반드시 조우를 하기 위해서 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은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4월이나 5월, 특히 여름에 태어났을 때 목화진상관이 되죠. 이때는 관성인 금이 있게 되면은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로서 화항절인 4, 5월에 조우를 해야 될 때 수가 있을 때 금으로서 그 수를 생수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진상관, 목화진상관은 관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수목, 화토,
토금진상관은 관성을 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진상관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상관격들은 인성으로 상관폐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인성보다는 같은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준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수진상관격이에요. 그래서 금수진상관격은 얘네는 특수한 것으로서 인성보다는 비겁으로 방신함이 좋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금수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금도 오염되고요. 수도 탁해지기 때문에 비견겁제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비견겁제 경금 신금 지지로 신금 유금이 없을 때는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 줄 수는 있지만 이때는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의 명식하다가 또 3000% 검당에 빠져 있는데 자 이거 일단 지우고요. 자,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축토를 보고 무기토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화토 진상 관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화토 진상관 여기서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놓고 보게 되면 상관폐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관폐인 하려고 하면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정화 입장에서 인성은 어떻게 돼요? 간목, 을목, 어떻게 돼요? 인목, 그 다음에 묘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천간의 을목 같은 경우는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이 왕토를 을목이 제할 수 있는 공력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지지에 묘목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묘목에 뿌리를 두고 간목이 투출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묘목이 있고 을목이 천간으로도 을목이 있으면 내나 을목이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됐을 때는 간목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으면은 묘목이 간목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을목이 투출됐는데 묘목만 있다라고 하면 같은 순목만 질비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인목을 뿌리 두고 간목이 투출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폐이 될 때는 천간, 간목, 지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면서 왕토를 제해 주는 것이 좋은 사주 국세가 된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만약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비견겁제인 경화, 정화, 지지로 사화, 오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뿌리도 될 수 있고 사오화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병정화가 있으면 정화를 이렇게 방신해 줄 수 있는데 병화는 좀 도움이 되는데 같은 정화끼리는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거는 좀 떨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의 생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가 되면 이런 경우는 자축 합하면 이거는 토로 보는 게 맞겠죠? 자축 합 토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지로 수가 있건 토가 있건 간에 수도 정화를 생조 방신할 수 없겠고요. 자수도 어차피 축이랑 하게 되면 토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화 일간에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토로 종할 수 있는 종합격이 될 수 있느냐? 해수가 있게 되면 해중에 간목도 있게 되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도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종격 같은 건 이루기가 힘들고요. 그냥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운을 만나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운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으면 일간 정화가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 인목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통과도 당연히 하고 인중에 있는 간목의 용도도 있게 되는데 시간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정화 입장에서 임수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서로 합할라
타다고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것이 아무리 정화가 정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 무기토에 약간 파극을 당하겠잖아요. 그죠? 이와 같으면은 탐합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토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지지 인목이 있어서 정화가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 하더라도 무기토가 이렇게 잠나는 중에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 겸관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코 이런 경우도 임수가 갑인이 이렇게 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 생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묘시가 되면은 이때는 뭐 임수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개수는 나쁜 걸로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이렇게 이거는 보기가 좋을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약할 때 묘목은 어떻게 돼요? 간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간목의 뿌리가 되는 것은 좋지만은 이 개수 자체는 어떻게 돼? 승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의 불꽃을 유지 내지는 정화를 살릴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천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관제살, 식신제살 하는 것 같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극설요집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갑진시를 보죠. 갑진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지지로 토가 다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월의 상반월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있게 되면 이 간목은 해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월령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여기도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약하진 않죠. 그 다음에 상반월이기 때문에 마치 묘월과 같은 목의 기운을 얻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진토, 축토, 진토 다시 천간에 무기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간목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왕토를 혼자 감당하기는 많이 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이렇게 이 정도 뿌리를 두면 그래도 이 토를 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병호시를 한번 볼까요? 병호시가 되면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정화가 5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이 시간에 있는 병화에도 그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양간은 약해도 음간한테 의지하지 않는데 음간 같으면 약할 때 양간이 있게 되면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목이 있게 되면 특히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게 있게 되면은 목은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일간도 생주해 주게 되고요. 토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화가 있게 되면은 물론 일간이 여기에 통근을 하게 되고 병화에 어떻게 돼요? 의지를 할 수 있지만 이 화는 어떻게 돼요? 이한테 방신방조도 해주지만은 토도 생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비경합제가 있게 되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상관격 특히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어서 상관폐인하는 것이 비경겁제로서 방주해 주는 것이 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시는 비슷비슷하니까 퉁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무신시, 기우시, 경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이 정화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은 없어요. 뭐 술중 정화 뭐 이렇게 뿌리를 둔다라고도 꼽을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약하고요. 천간으로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그죠?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간 정화가 의지할 곳이 굉장히 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시 기우시가 되면 지지로 뭐 신금 유금이 있으니까 유축합하게 되니까 상관 식상 하고 재상이 왕해지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간이 왕해야 식상과 재성을 감당해서 상관생재, 식신생재 할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살기태가가 될 뿐이고요. 무신시도 똑같습니다. 그죠?
뭐 경술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신기유 경술시 공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세 가지 시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전부 병호시랑 이렇게 일부 생시를 제외하고서는 토가 너무 왕해서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고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기과다가 되면 성향이 좀 약간 거칠고 좀 약간 과시욕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이게 허약하잖아요. 겉은 되게 보면은 있어 보이고 과시욕도 있고 되게 보면 멋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보게 되면 외 겉으로는 외화내빈이라 하죠.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어떻게 돼요? 약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설기과다 설계태과한 사람들이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사람들이 뭐냐면 일간이 왕했을 때 식신상관을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재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일간이 약한데 식상만 왕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돈도 없는데 식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것을 누가 뺏어가는 거고 똑같잖아요. 돈 벌어 놓으면은 돈을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 놓고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적금 벌어 놓으면 누군가가 달란다거나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홀로당 사고 쳐가지고 뼈 빠지게 번 돈,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집안 식구들이 좀 사고가 났는데 또 이제 뭐 사고 뒷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는데도 뺏기는 거죠. 이것이 일간이 세력이 있어서 식신상관을 일간이 생하는 거하고 일간이 약한데 식신이나 상관이 향해서 일간의 기운을 빼앗는 거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